토요일은 이렇게 몸차가 가다하니까 이 감기는 좀 안 걸린 것 같아요. 기억이 예.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한 일주일 독감은 아닌 것 같고 몸살 걸려갖고 한 일주일 정도. 요즘 그 아내가 그 독감 걸렸다고. 아, 그래요? 근데 그 몸살까지 같이 오니까 더 힘든데. 좀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강기랑 대표님 도로는 눈이 안 쌓였는데 저희 집 마당은 눈이 쌓였어요.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트북을 켜셔야 되는구나. 노트북 켜시는 동안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6번째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디언 잠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번째 글이 되겠는데요. 대지를 잘 살펴보라, 펴라. 잘 보살펴라. 그것은 내 손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빌려준 것이니 우리는 손조로부터 돼지를 물려받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후손에게 빌려올 뿐이다. 네, 북미 원주민 자문인데요. 평상시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움직이듯이 살게 되고 조건화된 대로만 살게 된다. 그래서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이따금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통찰력은 길러집니다. 기쁨과 행복을 길어올리는 두레박. 고통의 순간에도 분명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한다. 행복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이유이다. 아주 잠깐 사진 한 장 찍을 시간도 안 되는 동안만 곁에 머물다 떠나는 그 기회들이 내일 다시 온다면
그때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포기해서는 곤란하다. 단테는 말한다.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선택은 죽어서도 스스로 고통을 더하는 행위라고. 고통의 시간이 고통으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시인에게는 시의 원천이 되고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선물이 됩니다. 기쁨과 행복은 깊고 깊은 고통의 우물에 고여 있습니다.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그 두레박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수없이 상반되는 감정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도토리 떡잎입니다. 도토리에서 떡잎들이 나왔네. 나는 떡갈나무가 될 거야. 나는 신갈나무가 될 거야. 나는 상수리 나무가 될 거야.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다람쥐들에게 도토리를 두루 나눠줄 거야. 그래, 우리 나중에 다람쥐들한테 도토리 많이 나눠주자. 아침 고유의 숲인가요? 거기 옹달샘에도 도토리 나무가 많습니다. 떡갈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이파리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 모두 도토리 나무로 통합니다. 도토리 떡잎에 다람쥐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떡잎이 튼실할수록 큰 나무로 자라 더 많은 도토리가 열리고 더 많은 다람쥐들이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의 변화. 가끔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강렬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이때 교사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쉼으로써 마음 다함의 에너지를 만들어내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면 더없이 아름다운 일이겠지요. 아이들의 감정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순하고 여린 듯 하면서도 격하고 분하고처럼 치솟습니다. 한 살이라도 일찍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을 잘 배워야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깊은 호흡 하나만 잘 배워도 감정 변화를 다스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문장을 같이 보셨는데요. 소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균왕 대표님이 오늘 맨 위에 보이시네요. 강균왕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이 25년 2월 1일 첫날이네요. 네네. 네. 되게 좋은 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디언 장원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니까 항상 어디 이렇게 기업도 캐치프레이즈 있고 우리가 받은 그대로만이라도 물려주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네. 메시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통찰력 있는 질문, 네, 항상 궁금해서 뭘 질의를 해도 답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이건 질문다운 질문이야 이런 식의
다수들의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참 많이 부족하다. 내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지 타인들의 생각을 하지 않아서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의 떡잎에 대한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는 들으면서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라는 그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다양한 실패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성숙하고 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도토리 떡잎에 대해서는 타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나누는 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갖고 계시는 컨텐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정은 호흡을 통해서 가능하다. 순간적이나마.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격할 때는 깊은 호흡을 내쉬면 조금 감정이 추스려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뭐 그것보다는 별로 화남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저는 화남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평소 때 그 호흡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크게 숨을 쉬는 걸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화남이 별로 없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님. 화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인간의 세계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네. 내려놓은 것이 어렸을 때는 저도 그게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요양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내려놓은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동안 요양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가 준 것이 아니라 후손이 빌려올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하여튼 우리가 잘 받은 것 잘 물려주자, 그런 개념으로 늘 살았는데 오히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잘 해줘서 후손에게 더 유익한 쪽으로 잘 물려줄 수 있는 거기까지 되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로 받았고요. 통찰력 있는 질문. 근데 제가 질문을 잘 못해요. 못하거나 또 아니면은 안 하거나 뭐 이런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발전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면서도 늘 이야기할 때, 몰라서 질문을 못한다,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는데, 그게 과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대한 관심이나 생각 이런 게 그만큼 깊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격적인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질문을 매번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이제 기회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사진 한 장 찍는 시간, 그 찰나라 그랬는데, 그 기회를 잡거나 그 기회를 만들어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는, 그 준비가 건강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제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기회가, 이거는 기회다 하고 이렇게 뭐 저한테 또 꼬면 좋은데, 보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 한 장 찍는 시간 차이로 지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회들이 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결국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보통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 기본적인 순리를 역행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욕심을 조금 비우고 그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꼭 그 아이들 감정처럼 그 감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 있어서 그럴 때 깊은 심호흡 한 번 정도 할 수 있고 또 어제 잠깐 이야기 나누었던 뭔가 일이 있었을 때 큰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게 하는 그 방법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도 한번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목욕 재개하고 오신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환경이 집중을 못하는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다는 못하겠고요. 네. 맨 처음에 돼지 저기 하면서 후손한테 빌려다 쓴다라는 게 요즘 조금 새로운 어떤 이 배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지금 연금 개혁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연금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게 내가 낸 돈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이 주는 연금이다. 그러니까 후손들은 자기네들이 연금 받을 또 후손한테 받는 그런 거 아닐까. 마찬가지로 돼지도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물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환경 파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파괴된 환경을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은 후손이 사용할 것을 내가 다 사용해버리는, 그러니까 역으로 빌려온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참 요즘은 질문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전체적인 썸머리도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이제 분위기가 질문을 못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질문을 함으로 해서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 이 질문을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가. 이제 독서 모임 하다 보면 책을 읽고 느낌을 서로 나눌 때 내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질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질문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이들의 감정의 변화 이런 것은 참 저희들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좀 상상력도 떨어지고 또 호기심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특히 유아기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런 애들 보면은 방방 뛰면서 이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그 감정의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감정의 엄청난 발달 또는 감정의 표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애들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자체도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끼고 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디언 잠언에서는 매번 들으면서
매우 통찰력 있는 이런 화두를 던진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건 많이 보잖아요. 더 놀다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낳는 것도 미루고 때로는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현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넘겨줬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결국 이제 나이 들어갖고 막 이렇게 늦게 아이를 갖거나 못 갖거나 하는 집들 이렇게 보다 보면 다음 세대를 챙기는 거를 잊어버리면 삶의 길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서 이렇게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ESG나 SDGs 같은 거 보다 보면 단순하지 않게 환경이나 사회 시스템 그리고 어떤 문화를 넘겨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수준이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는데 일찍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참 많이 늦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것도 비용 핑계 대면서 계속 다음 세대에 좀 위험하면 어떠냐 이게 밑에 깔려 있는 내가 풍족하게 누리는데 비용을 적은 비용으로 쓰고 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요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는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게 계속 다음 세대에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유지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생각의 유지지 결국 그게 퇴보 아닌가. 그래서 더 나은 거를 최대한 만들어서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 있는 질문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좀 시야가 좁다 보니까 제 분야 외에는 별로 질문이 좀 없는 편인데요. 근데 또 하나 있는 게 아이들 포함해서 학교에서 특히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약자의 질문을 자꾸 막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결국 이 사회 분위기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이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쌓인 거 아닌가,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큐티 요쪽 이제 하다 보면 큐티인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책들 보면 본문마다 질문이 꼭 3개씩 이렇게 그날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가 질문도 조금 뽑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이쪽에서는 좀 고통이라 그래서 다 반가운 게 아니라 어떤 자연의 섭리라든가 이런 걸 따르기 위한 고통만 사실 의미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고통은, 그 외에 다른 고통은, 좀 피하고 원인을 찾아서 잘 막아내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넘기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특히나 부정부패에 편승해서 얻는 기쁨이나 행복 같은 거,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 그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냥 기쁘고 좋으면 행복하면 좋다. 요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도토리 떡님 4번째 거 그쪽에서는 화성에서도 생명 흔적 이제 발견이 거의 됐다고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어쨌건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걸로 보면 지구 생태계가 전 우주적으로 엄청나게 소중한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는 어차피 다음 세대가 나누는 것도 있지만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해결하고 넘길 거 챙겨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자세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함께 가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있겠다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아이들의 감정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린 자꾸 이제 아이들을 자아가 다 갖춰졌는데 저 녀석들이 감정이 저렇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는 자아가 지금 갖춰지기 전이니까 그 상태에서 감정 기복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상황이니까 그거를 돌보면서 자아가 제대로 형성될 때까지 돌보면서 계속 안내하는 거는 기성세대의 몫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미숙한 감정에 따른 그런 상황, 그것에 의해서 벌어지는 상황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될 때까지 윗분들이, 선대들이 다 그걸 감당해줘서 지금의 내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아이들의 그런 감정 변화는 다르게 보면 좋은 에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유도해 주는 거 그런 거 꼭 필요하겠다. 여기 이야기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에 그 계속 잘 답해 주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AI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엄청나게 그 자료를 챙겨서 넣어주고 이걸 다듬어 가면서 AI 모델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거랑 그 아이들 기르는 거랑 그거랑 맥락이 같은 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적으네요. 박수. 네. 예, 인디언 자문을 보면서 항상 보면은 이 생각이 참 저희 생각하고는 전체적으로는 공감이 되는데 생각의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게 문화의 차이일까? 하여튼 이 표현하는 이 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인 거를 인디안 자문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우리 강기랑 대표님 화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순리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또 이게 화내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특히 이제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은 뭐 감정의 변화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참 화냄이 없다, 치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활 습관, 태도, 그다음에 건강한 어떤 생활 루틴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갔을 때 결국은 예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이 없다. 저 역시도 뭐 질문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는데요.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또 직장 다닐 때하고는 또 틀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어떤 간절함이라든가 절실함, 그다음에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차이점은 제가 찾아서 하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강의, 찾아가서 듣는 강의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집중도라든지 어떤 몰입도가 좀 커지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하게 되는 습관을 저는 퇴직하고 나서 이후에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습관이 바뀐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교육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환경도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이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냐라 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강의인가요? 들은 것 중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게 이제 강사가 그 청중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중에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천국에 가고 아니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당신은 기쁘게 살아왔느냐, 즐겁게 살아왔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느냐. 뭐 여러 가지 기쁘게 해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나 뭐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본인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왔느냐라고 살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의 대답과 질문과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느냐, 뭐 도와줬다든지 뭔가는 뭐 이게 그 깨달음을 줬다든지 선행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가 다 기쁘게 해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다 속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천당에 가시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게 아무도 이제 손을 못 드는 거죠. 두 가지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천당과 지옥이라고 가는 거에 대한 설명들을 그렇게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산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뭐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복의 어떤 그 요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이제 벌써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참 빠른 것 같은데요. 벌써 2월 1일이 달력이 이제 한 장이 넘어가고 2월 1일이 됐습니다. 네. 또 새로운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짜 그 기쁨을 누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따뜻한 주말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런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